렉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철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하루 만에 파란불입니다. 네. 이거 뭐 국내 증시는 연속 상승하면 누구 하나 큰일이라도 나는 건가요? 어디 불려갔나 봐요. 이거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맞아요. 시장입니다. 그래도 뭐 급락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 미국 대선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던가 주도 업종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들이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오늘만큼은 또 분위기가 다른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양대 그 반도체 투톱은 좀 엇갈려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종목들은 어제 그야말로 급등세가 포착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하루 만에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호재를 안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네. 들썩이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7만 달러 돌파 소식. 사실 주식시장에 딱히 반가운 소식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 수혜주로 이렇게 거론이 되기도 네. 하더라고요.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일부는 좋으시겠지만 가상화폐 말고요. 이 주식시장이 좀 좋아져야죠. 네. 오장에 조금 더 우리 시장 분발해 주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 랭킹쇼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와주셨을까요? GS킴님 네. 안녕하세요 라고 제일 먼저 인사해주고 계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아님 안녕하세요. 네. 오징어 타고 핫스파이시마님 들어오셨고요. 호걸님도 반갑습니다. 영재님 안녕하세요. 가지가시로이님 안녕하세요. 드가자님 안녕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 말투에 중독돼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중독이 좀 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소에 쓰지 않는 말투라서 그런지 더 자꾸 이게 입에 붙기 마련인데 아니에요.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진행자 말투들이 너무 바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진희루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경님, 창호앵, 윤디앵 왔네요. 왔네요. 자, 휴머니스트님 인사말 이게 또 평소 분위기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안녕 수익 내셨나? 하면서 근데 굉장히 업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익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자, 그리고 이수님 오셨군요. 하이요. 맞점하셨나요? 오늘도 굿럭입니다. 좋아요. 이수님, 가수 이수님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수 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닉네임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너무 아재 네. 개그로 가는 거 아닐까? 아니, 아재 개그가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그래요. 아하. 네. 그리고 노후준비중님, 안녕하세요. 어금니 빼서 입이 얼얼한데 2차 전지도 어제 올랐다 오늘 빼서 우울합니다. 그래요. 어금니를 치료하신 게 아니라 진짜 발치를 하신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노후준비중님, 아무쪼록 이빨, 이 치아 건강이 좀 회복되기를 맞아요.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빨에 문제가 있는, 잇몸에 문제 있는 경우들이 꽤 종종 있어서 치과에 방문하곤 하는데 치과 치료받으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오늘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녁 8시. 어쩐지 오늘 약간 안색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요. 흑백입니다. 네, 치과 치료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쵸.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명아님, 제주 이쁜할 말 출근이요. 임플란트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그러시군요. 아이고 아프시겠네. 아무쪼록 뭐 큰일 없이 네. 잘 시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수님, 가수 이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너바나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총목님 안 오셨나요? 그리고 가을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가을이님. 와,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들렸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끝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코스피 삼천구님, 김재국님까지도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오늘 오프닝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랭킹의 키워드는 가상화폐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네. 주제 바로 띄워주시죠. 자, 가상화폐로 어떤 주제인가요?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심플하죠? 네. 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에게 이 질문을 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맞죠? 젊은 세대들에게 질문을 했고요. 이게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네. 좀 실시를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바로 지난달에 설문조사 그래요?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 우와. 조사예요. 그래서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MZ 세대들의 코인 투자 네. 이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수익을 좀 봐서 풍족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쵸. 묻지마 투자를 하면서 네. 너무나 그 투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가상화폐에 처음 투자한 이유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라는 오.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 주변에 사실 네.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요? 물론 중간중간에 벌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보니까 결과.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주식 대비 큰 가격 변동성. 그렇죠. 이게 거꾸로 따져보면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시간도 제한되어 네.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은 MZ세대들 자본이 없잖아요. 네. 그쵸. 기본적으로 돈이 별로 없는데 거기서 변동성은 크니까 소액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아마 추측이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향후 성장 가능성. 그래요. 미래 가능성을 보고 네. 투자하실 수 있죠. 블록체인이야.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블록체인 자체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답변들이. 자, 그리고 주변에서 투자 권유를 했다. 이런 경우 많죠. 그리고 투자 권유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네. 주변의 사례들을 보고서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런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요새 문제가 그래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세금 네. 관련된 투자 세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주변의 성공 사례를 보고 투자를 했다. 네. 그런데 보통 실패 사례는 잘 안 들리는데 맞아요. 성공 사례는 아주 귀에 탁탁 박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접 내 정말 친한 사람이 성공했다기보다는 어디 건너서 들은 경우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요. 누구 뭐 억을 벌었대 뭐 이러면서 누가 아파트 샀대. 누군 이때 누군지 몰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어떤 발언들 나오고 있을까요? 코인 대마왕님이 오늘 주제 제 주제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코인 대왕님 오셨군요. 아주 딱이군요. 비트코인, 솔라나, 봉크, 페페, 렛츠고. 혹시 이거 다 들고 계시나? 자, 그리고 가을이님, 코인은 전 세계적 한국 주식이 너무 미워지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스날 최고님 오셨는데요. 코인을 성공해야 윤재권님 같은 이쁜 현모양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모양처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모양처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직접 증명을 또 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그리고 코스피 3.9님께서는 오늘 지금 순위를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5위 세금 내지 않아서다. 1위는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나요? 1위 추측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샤님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비트코인에서 300% 수익을 내셨대요. 우와. 주담대를 정리하셨다고 하면은 그 네. 규모가 상당히 클 텐데요. 와, 이분은 아마 미사님 남편분은 코인 투자를 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투자를 하셔도 수익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희귀하거든요. 그래요. 미샤님의 남편 그 기운 흡수해서 랭킹쇼의 지금 시청자분들에게도 수익의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네. 저는 이 성공 사례 하나 플러스 원에 꽂혀 있습니다. 이런 데 꽂히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오늘 주제를 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창 하나 띄워드릴게요.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분으로 가볼까요? 유튜브에서 이분이군요.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입니다. 동훈 아나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 일단은 매수하셨던 가격부터 좀 챙겨볼게요. 자, 매수 가격이 22,500원입니다. 비중은 많지는 않으신데 이 종목 오늘장 주가가 급등이네요. 2만 원대 일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그 주가 레벨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자, 동훈 아나텍 가끔 한번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네. 있긴 한데 꽤 상당 기간 동안에
이 2만 원대 라인에서 급격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차트가 네.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네. 안정적이다. 그래요. 주식시장이 급락을 네. 할 때 비하면 크게 막 내려가진 않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오랫동안 답답하죠. 답답한 거죠. 예. 저 구간을 좀처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근데 저 뒤에 보니까 저 급등 구간이 눈에 띄네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 급등하고 급락했을 때 저 당시에 이 소화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랜만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자, 과연 이 정도 레벨로 과연 탈피할 수 있을까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훈하나택 바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동훈하나택입니다. 상당 기간 이 정도 주가 레벨에 좀 갇혀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동훈하나택 오늘장 급등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주가가 너무 안정적으로 차트가 너무 안정적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요즘같이 지금 뭐 올해의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시장이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너무 안정적인 종목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쫓아가시거나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선방하고 있는 종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동훈하나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혈당 측정기, 요거를 2022년도 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자체 제작한 혈당 측정기가 있었는데 그게 반응이 상당히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아날로그 반도체 요런 것들 개발하는 설계하는 그런 팹리스 업체입니다. 자, 근데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견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딴 거 없을 겁니다. 딴 거 없고 실적이 되니까 지금 작년에도 뭐 영업이익 기준 한 251억 정도 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은 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 부분들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지금 이 막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올해 봄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뭐 반토막, 세토막 이렇게 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데 일단 회사에서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자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그냥 간단하게 금액하고 매수가하고 비중만 올려주셨는데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길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짧게 보는 건지 요 정도는 좀 알려줘야 제가 또 상담을 좀 더 거기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겠죠. 자, 이 동훈하나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짧게 보신다라면 오늘 꼭 지켜줘야 되는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42평선이 위치한 자리 19,800원 정도입니다. 자, 19,000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19,898원 거기 돼 있는데 19,8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가격 아래로 주가가 좀 밀리면 조금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긴 관점으로 나는 본다 이런 분이시다라면 뭐 이게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이거 위에서 있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 위에서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렇게 큰 거래량 두 개나 이렇게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확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가격 근처에서 좀 멈칫하는 주가가 나오면 밀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매물 부담들, 요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9,800원이라는 가격, 그 가격은 뭐 오늘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고요. 만약에,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뭐 연말로 이렇게 가고, 뭐 그렇게 되면 또, 이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가
또는 AI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 초에는 또 1월 초에 큰 행사들이 있잖아요. 저 CES라는 행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12월 달 정도부터는 CES 관련되는 쪽들도 또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여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짧은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242평선이 있는 자리, 이 자리 위에서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19,800원 아래로 주가가 밀리게 되면 그때는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그 두 가지 중에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성향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골라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급등이 나온 동훈아나텍 살펴드렸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경우에서 나눠서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수익의 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가자님이 한동훈 아나텍 여기 정치적인 발언 금지입니다. 드가자님, 이렇게 정치 테마로 엮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동훈아나텍 멀쩡한 종목이 정치 테마로 가버리는 루머가 생성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라파스부터 서울옥션, 카카오뱅크, 아시아나항공, 퀄리타스 반도체, 유바이오로직스까지. 갑자기 종목 진단이 막 뒤로 밀려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이 태경님께서 오늘따라 기분이 좀 다운이라고 왜요? 말씀하셨는데 무슨 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 아니겠죠? 시장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신 게 아닌가 저희는 좀 추측이 되는데 네. 특별한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날씨도 그렇고 세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해서요. 아이고. 근데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FD님이나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도와주시는 분은 날씨가 왜 이렇게 오늘 꾸리꾸리하냐 하면서 춥죠 또. 좋은 가을 날씨는 다 지나가고 맞아요. 금방 이러다 겨울 되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좋은 날씨도 지나가고 정말 세월도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살면서 올 한 해가 제일 빨리 지나갔거든요. 1년을 돌아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아, 태경님의 그 이야기 바로 또 공감이 되곤 합니다. 그래도 다시 또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죠. 파이팅! 기운을 또 억지로라도 내가지고 또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더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요. 자, 그리고 강성님 오셨군요. 상행, 윤행 오늘도 출첵입니다. 가지가 싫어요님 매년 더 그니까요. 빨라져요. 저도 이걸 좀 느끼는 것 같은 게 맞아요. 올해가 제일 빠르게 느껴졌다 그랬잖아요. 네. 내년엔 더 빠르게 느껴질 것 같고요. 그럴 수도 내후년에는 그래,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뇌가 네.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다 맞아요. 보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대요. 그래서 일부러 새로운 것들도 시도를 해보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식시장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매번 새롭긴 하죠. 더 많이 공부하고 새롭게 탐구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또 느낍니다. 아, 그러네요. 네, 빨리 짝을 찾으라는 이야기도 네,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늘은 좀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싸늘 구띠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한번 살펴볼 거고요. 8,400원의 평단가 15% 비트주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역시 계신데 비트코인으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오늘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죠. 하지만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시원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 9,000원대 현재가 움직이고 있는데 8,400원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쯤이면 만족하고 나올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금 이 우리기술투자는 그 트럼프 관련해 갖고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관련주들이 막 돌고 있죠. 자, 저 최근 들어서 잘 움직였던 쪽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동안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또 조금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상당히 오늘 대부분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강하고, 이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테마 쪽으로 이렇게 좀 엮여서 그렇게 아주 길게 시세를 뽑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저 SY 스틸텍인데요. 자, 요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갔다가 지금 음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요런 쪽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윗꼬리도 달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요럴 때는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정고점 근처, 여기가 정고점이잖아요. 자, 정고점 근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미국 대선이. 그 전에도 또 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대선 전후에 갖고 한 번 정도는 또 더 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선 전부는 아니고요. 절반 정도만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고 뭐 그냥 이 상태에서 치고 간다라면 그 보유하고 있는 거 거기서 남은 물량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여기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오늘 매도한 거 뭐 그걸로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자, 뭐 1, 2분기 합쳐갖고도 지금 뭐 900억 이상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 자체가 7천억대 뭐 이 정도라면 그렇게 비싼 주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절반 정도는 이 정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고점 근처까지 다 왔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뭐 이게 그냥 치고 올라가면 그거 남은 걸로 수익률 극대화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조정받는다라면 그걸로 다시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절반 정도는 뭐 현저가 정도의 차익 실현하시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말씀드린 전략대로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반 차익 실현, 나머지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세한 상담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을 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보자. 그리고 조금 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좀 더 끌고 가보자 라는 내용 짚어주셨으니까 수익을 극대화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풍주식님 오셨거든요. 그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네요. 왜요? 1일 2윤지래요. 아, 그래요? 1일 2윤지 뭐 무슨 의미죠? 1일 2식, 1일 3식 이런 느낌.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네. 거잖아요. 와, 그런 의미군요. 4윤지까지 부탁드립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래요. 성을 자꾸 바꿔야 되는군요, 이렇게. 자, 주미김님 안녕하세요. 들가자님, 폭풍님 안녕하세요. 대일신당님, 아까 들어오시면서 어제 하루 올랐으니 앞으로 또 파란 나물 좀 구경해야 될 듯. 지금은 계절이 붉은 단철인디 쩝 하셨거든요. 아, 그래야죠. 계절이 단풍 계절이니 우리 개미들 반짝해야죠. 힘. 단풍잎 힘. 오, 잘 맞았어요. 잘 맞죠? 좋았어요, 아주. 자, 그리고 이수님, 에디 테크놀이지? 에이디 어디 놀러 가는 테크놀로지? 느낌이네요. 테크놀로지를 오타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귀숙님도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의 이유가 뭡니까? 네. 젊은 세대에게 물어봤대요. 그 답변입니다. 그중에 5위 공개해 주시죠. 어떤 걸까요? 자, 5위는 바로 세금 내지 않아서가 5위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금 안 내서 투자하려고요. 네. 그래서 세금 때문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많은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저는 19%나 돼서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네요. 네. 좀 퍼센테이지가 높군요. 우와. 세금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고 있었군요. 사실 그렇죠. 저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세금이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코인 투자에 저런 생각도 하시는구나. 그쵸. 오늘 처음 좀 알았습니다. 자, 5위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 5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5위가 일단 19.2%인데 이 지금 설문조사가 복숭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위랑 2위, 3위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간다라는 점 네.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 호흡이 좀 잘 맞았나 봐요. 왜요? 스리랑 부부 얘기. 이거 뭐 알아요?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춤추는 거? 스리랑 부부에 그런 게 있었나?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스리랑 부부에 김미아 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육지. 저 좀 웃을 때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좀 호탕하게 웃는 편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스리랑 부부는 스리랑 부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관심 종목들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간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란 앵커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화요일장 양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600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735포인트 선 계속 기록하고 있는 모습. 오늘 지수는 쉬어가려나 봅니다. 자,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지수가 쉬어가지만 삼성전자의 이틀 연속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또 오늘의 논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59,000원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정말 오랜만에 역대급의 최장기간 매도를 뒤로 한 채 매수로 마무리가 됐었고 오늘은 다시 외국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입니다. 3%까지 하락하면서 18만 9,4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1선 돌파가 쉽지가 않은 모습인데요. 연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올해 캐펙스 투자가 연초 계획보다 더 증가한 18조 원 안팎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HBM의 수요 대응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HBM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올해보다 늘어난 20조 원 수준의 캐펙스 투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 나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G2파워 오늘 원전주의 상승. 오늘 G2파워 쏘았지만 주가는 지금 음봉을 기록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양봉, 음봉 오가고 있는데요. 1.87% 기록을 하면서 21,800원 선. DS 단석 어제 강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이 시각에는 다시 2%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 장중에는 8%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DS 단석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1조 원 규모의 그 바이오 항공유였나요? 1조 원 규모의 미국 쪽의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DS 단석의 주가가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미국 기업과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 제품 계약 체결 소식에 따라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현재는 하락이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가가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했을 때는 4연속 음봉이 나오기도 했었죠. 바로 지난 16일에 퀄테스트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때 탈락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보도가 됐었는데 급락을 했었죠. 근데 회사 측 하나정밀기계 측은 HBM TC 본더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탈락했다는 말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 주가는 회복세를 보여줍니다. 퀄테스트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 12%까지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가 11.11%. 오늘 그 랭킹의 주제이기도 한 코인 관련주죠. 주가가 6,200원 9월에 저점을 찍고 9,000원대 진입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세가 7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4개월여 만에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고 가고 있다는 미국 대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미국 대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7만 달러 일단 4개월 만에 돌파를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가 5%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제의 아파트 효과가 다하나 싶긴 하지만 연일 양봉입니다. 정말 이 상승을 시작한 이후에
음봉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것도 양봉이고요. 마이너스 5%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6,520원 기록하고 있고요. 우진엔텍입니다. 1%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 한미사이언스가 9%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격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DHI 6.8%의 강세, 기관의 매수세가 나흘 연속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 원전하면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그 다음은 DHI 보실 수가 있죠. 주가 오늘장에 거의 7% 가까이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한 차례 8월에 코로나 이슈로 올랐다가 내려서더니 다시 한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클리아랩 인수로 미국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경영권 분쟁 기대감 오늘 주가 7.8% 오르면서 140만 원 선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상승을 시도하고 나서 한 차례도 음봉 나온 적 없는 고려아연의 강한 모습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이 시각에 23%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콜레라 백신이 대량 출하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요. 오늘 장에 반영되면서 주가 크게 치솟습니다. 15,000원 선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클로봇 뒤를 이어서 코콤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주 오늘 전반적으로 좋고요. 드론주 네온테크가 15%까지 상승. 그리고 대북주 일진석재 21%, 유한양행이 4% 조정받으면서 저항은 있고 그리고 하락 압력도 나오면서 일단은 14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지만 과연 지지할 수 있을지 저항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형 제약주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 텐데요. 원전주 대 방산주 어떤 쪽에 투자 매력도가 있을지 판단해 주시죠. 와, 오늘은 원전 대 방산입니다. 너무 딱 좋죠. 네. 원전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종목군이고요. 게다가 방산은 상반기부터 내일이 계속 올랐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도 52주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원전 대 방산. 자, 전문가께서는 둘 중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자, 요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전 주식들하고 방산주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요. 원전주들은 향후에 기대감들 이런 거 굉장히 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보게 되면 뭐 변압기 주식들, 구리 주식들 이런 것들 AI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게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죠. 그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서 뭐 아마존 같은 데도 원전하고 계약 체결했다라는 전기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향후에 전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원전 쪽으로 아마 사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내일 당장 될 것이냐. 자, 요건 차츰차츰 이렇게 순차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원전주들이 새로 정부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면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뭐 꼭 그런 상황이죠.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 쭉 치고 갔다가 뭐 가는 척 하다가 또 쭉 밀어버리고 가는 척 하다가 쭉 밀어버리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원전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그 꿈이 점점 시장에서 커지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봉을 제가 켜놨는데요. 자, 작년 여름이나 2022년이죠. 2022년 여름이나 지금 주가나 차이가 없어요. 이때 처음 현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기대감이 굉장히 클 때였었죠. 자, 근데 방산주들 한번 볼까요? 자, LIG 넥슨 보시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7만 원대였어요. 지금 25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올라왔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자,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숫자가 찍히잖아요.
숫자가 찍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숫자는 실적은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뭐 다만 이 방산주 같은 경우도 확 떴을 때 그럴 때 쫓아가는 매매는 조금 곤란하겠죠. 자,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실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뭐 트럼프가 되면 원전이나 방산이나 둘 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자, 부침이 좀 있는 쪽은 저 원전주들은 부침이 좀 있어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방송국 가서 그 벌거벗은 종목사를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저 내일 모레 정도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방산주에 대해서 좀 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향후에도 계속 좋을 수 있는 섹터가 방산주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고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수주해 놓은 거 그거를 그 분기에 좀 더 만들었으면 숫자가 좀 더 찍히는 겁니다. 근데 그 분기에 좀 덜 만들었으면 다음 분기에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주가는 잠깐 부침이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다 보상이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뭐 2022년도부터죠. 그때부터 방산주들을 계속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려왔고 지금도 방송 출연하면 방산주는 거의 빼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LIG 넥스원만 하더라도 최근에 거품을 물고 말씀드렸던 게 6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림팩 군사훈련도 7월 달에 있고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도 예정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6월 달 같은데 지금 이런 쪽 방산 쪽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부침이 있는 원전주보다는 방산주를 택할 것 같고요. 자, 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아마 실적 지키는 종목들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쪽은 방산주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과 방산 둘 다 상세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참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전 대 방산 참고해주시고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네. 제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아니 왜 당황할 게 뭐 있어요?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면서 무슨 소리예요? 숙련도 있게 딱 대처하셨어야죠. 윤지팔사? 아니 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논란들이 막 터지네요. 그래요. 시청자님 윤지행 네. 무서워요. 창행 보면 알잖아요. 그래요. 선배인데도 윤지행 눈치 보면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눈치 전혀 보는 거 다 느끼셨군요. 자 그리고 우리 미라네코의 일을 몇 창호 가능한가요? 이런 얘기가 오늘 상당히 텐션업이신데요. 창호구단. 자, 미래는 나의 건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재밌게 얘기가 쫙 풀려지고 있지만 저는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요? 종목 진단 신청 안 올라오나요? 상담이 안 올라오네요. 네,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요 랭킹쇼는 본업은 종목 진단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죠.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울릉도 타코야키님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오늘 아주 강한 종목인데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13,9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을 저는 언제 샀을까? 오늘 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올해 초에 사셨대요. 와, 이거 그러면 지금 10달 된 거잖아요, 거의? 언제 팔면 될까요? 와,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대 밑으로 내려갔던 네. 종목입니다. 9,000원대까지 찍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최근 반등이 잘 나와줬고요. 오늘 급등입니다. 한순간에 솟구치는 모습인데요. 오늘 15,460원까지 다녀왔고요. 아직도 15,000원대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고생했던 만큼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 오늘 이제 드디어 수익으로 갔는데 올해 초에 사셨대요. 이 정도에서 수익 봤으니까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볼까요?
네, 시청자님 뭐 오랫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죠. 뭐 3분기 매출 이게 전년 동기 비해 갖고 한 3배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자랑스럽게 먼저 공개한 것 같아요. 자, 뭐 작년 매출이 113억 정도였는데 올해 3분기 매출이 362억 정도입니다. 자, 근데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콜레라 백신이 많이 출하가 됐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콜레라나 뭐 이런 것들은 잠깐 좀 유행하고 좀 사그라드는 그런 경향이 많은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서프라이즈하게 놀라운 실적이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자, 뭐 기관들이 여기 이렇게 강하게 매수했던 이유는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미리 조금 알지 않았나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탁 튀어 올라오면 야, 이거 언제 팔고 나가야 제일 잘 팔고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부는 벌써 또 좀 매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그런 이유로 급등을 한 거니까 요거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일봉 봐서는 답이 안 나오고 분차트를 보게 되면 자,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쭉 들어올렸다가 여기 좀 찍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시 구간에서 14,460원을 저점으로 찍었어요. 자, 이 가격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이 가격 14,4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400원을 이탈하면 그냥 바로 정리하고 나오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고 그 위에서 오늘 종가까지 마감된다라면 내일 아침에 파는 게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오늘 14,400원이란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 그냥 이탈하면 그 순간에 좀 차익 실현하시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자 급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이제 힌트 좀 받으셨죠? 네. 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욱더 많은 종목 진단을 받아보고 싶은데 인사드려오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 좀 볼까요? 아니 갑작스럽게 이거 로보로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러게요. 거죠?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이렇게 겹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오늘 오타가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유창호 로직스. 아니, 그거 아니고요. 솔루 수 첨단 소재. 아. 왠지 솔루 수 하니까 뭔가 수소 관련된 종목인 것처럼 보이네요, 솔루 수가. 그리고 오코프로비엠은 네. 오코노미야끼가 생각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태경님께서 네. 오코프로비엠 해주셨군요. 네, 양봉 전환됐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차고형 머리가 8대2다. 그런가요? 8대2 정도 그렇게 많이 조금 더 안쪽으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실제로 매수 문의도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랩지노믹스 매수 들어가도 될지. 자, 그리고 야훈님, 의식의 흐름 진행이 좋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의식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랭킹쇼 정도밖에 없죠. 이런 맛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만 즐거우면 안 될 텐데 말이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4위도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젊은 세대의 코인 투자 이유를 설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5위가 세금 문제가 없어서였고요. 4위는 과연 뭘까요? 4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투자 권유를 해서 이게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와, 굉장히 많네요. 주변의 투자 권유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를 해봤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투자 왜요? 권유를 해서 수익이 나면 좋을 텐데 이거 사이가 진짜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 비단 이 가상화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 권유는 함부로 하면 안 맞아요. 돼요. 이거 진짜 의절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늘 붙여주세요. 네, 제가 경험 있다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4위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 3위도 한번 추측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전문가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희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일부에서도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네네.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한 가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업님의 종목이고요. 서울옥션 그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즘에 그 STO 관련해서 얘기 참 많이 나왔었죠. 7,300원, 비중은 10%. 오늘 양봉이 너무 커서 금방 꺼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요. 급등 이후에 급락. 그런 얘기 하실 만한 종목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탁 떨어지고 탁 떨어지고 와, 이런 아니 게 너무 이게 많아요. 게다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맞아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양봉이 시원하게 나왔지만 이 양봉을 내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서울옥션입니다. 오늘만 했을 때 20%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STO 관련주죠. 이번에 이제 또 서울옥션이 싱가포르에 또 이제 새롭게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저는 그것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말씀드리는 순간에 한 1억 정도에 거의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제 또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또 가장 밀고 있는 법안이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를 또 이제 금에 이어서 제2의 안전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전통의 이 관련 종목인 우리기술투자가 상당히 또 강력하게 탄력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옥션 같은 STO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차례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전에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급을 밀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바닥은 확보를 한 상황에서 한 차례 이슈 정도만 나와주면 급등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물량이 들어온 요 구간에 한 차례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오늘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또 같이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제 목표가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냐? 주가를 길게 보게 되면요. 지금 다음 가격 분기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딱 9,000원 근처 구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1차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차가 10,000원, 그리고 이제 3차로 11,000원 중반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었던 구간이 확인이 되죠. 계속해서 9,0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오늘도 지금 윗골이 그리는 구간이 9,000원 근처 구간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가격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저항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9,000원으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물량이 상당히 또 강력하게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뚫어줄 시도는 또 해줄 겁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로 흘러가고 있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로즈 아파트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이야기를 해봤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딩, 오전 초반에는 원전주 쪽 가다가 원전주 쪽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오후로 넘어오면서 가상화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이번 주에 탄력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대선 결과를 앞두고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기가 힘들거든요. 시장이 강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개별주가 더 순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트럼프 수혜로 해서 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또 받고 수급을 이렇게 밀어줬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이거 더 간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이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옥션이 맞는 것 같거든요. 기존의 대장이었던 뭐 K 옥션이나 혹은 뭐 갤럭시아 그룹주들 얘네 쪽은 조금 탄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급이 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통의 대장들은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매물 구간이 또 두텁기 때문에 뭐 굳이 대장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서울 옥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일전에 서울 옥션을 또 안내 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가장 또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 옥션은 조금 더 두고 가보시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000원 구간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시되 이 9,000원 구간 뚫어주면은 10,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거. 다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탄력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시는 동안에 비트코인이 1억이 다시 한번 돌파가 될까라는 물음표가 오늘 참 많이 달렸었는데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 함께 전달을 해주시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서울 옥션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에 종목 진단도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베리베리님, 현대 로템 보내주셨습니다. 방산주 얘기 오늘 또 자주 언급되네요. 자, 그리고 이거 예제코가 지난주에 한번 네. 잠깐 여기 지분을 계셨죠. 차지했는데 네. 이거 어느새 이렇게 팬층이 두터워졌습니다. 예쟁 또 안 나오시나요? 네, 긴장 안 돼요? 긴장되죠? 그래요? 저 네, 지금 알겠습니다. 삐질 거예요. 네, 삐지지 마시고요. 네. 자, 드가자님, 그리고 야후님, 창호행은 휴가 안 가시나? 안 가요. 이렇게 들을까봐. 그럼 되겠네요. 네. 예쟁을 찾으시니까 요게 예쟁을 안 치면 됩니다. 되겠네요. 네, 이렇게 좀 자리 비우면 항상 지분을 뺏기거든요. 항상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네. 정신을 각성하면서 살아야 돼요. 각성. 네. 자, 코인대방님, 그렇죠. 현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자, 그러면 또 종목 친다 계속 가 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요, 하하하님. 이분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하하하님의 종목은, 그런데 이 종목은 웃음이 썩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주반도체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부터 먼저 좀 볼까요? 매수 가격은 13,000원. 다행히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저는 좀 걱정했거든요. 제주반도체 여러분 아시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무시무시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진입하신 거네요. 아마도 이분은 13,000원? 그래, 이 정도면 바닥이지 뭐. 제주반도체는 언제든지 뭐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아니 저 구간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근에 좀 더 내려갔고요. 12,000원 부근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000원에 이분은 20% 갖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몇 월부터 8월부터는 정말 꼼짝없이 저 구간에 갇혀있네요. 자, 제주반도체 고점 대비하면 거의 70% 내려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주반도체를 봐야겠습니다. 이거 뭐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의 상승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좀처럼 반등이 나오질 않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보통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은 제가 섣부르게 바닥을 예단하지는 마셔라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최근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 12,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줬죠. 그러면서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끌어올려지면서 반등 시도를 계속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왜 이 구간에서 막혀서 가지를 못할까? 요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해 상반기에 매우 큰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앞선 구간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기대감이 끌어올려지면서 또 굉장히 큰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제주반도체는 앞선 구간에 이미 기대감에 의해서 거래가 되었었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올라와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칩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할 거니까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올 수는 있겠죠.
다만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반등은 그 기대감만큼 그 기대감을 뚫어줄 만큼의 시장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5,000원 구간 매물 구간에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제주반도체가 앞선 구간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텁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제주반도체가 그 기대감만큼의 그 이상의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차 15,000원 구간, 뭐 그 다음에 2차 한 16,500원 구간, 그 다음에 뭐 3차 뭐 19,000원 구간 해서 매물 구간이 매우 두터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은 그냥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매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전의 기대감만큼 그 이상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큼의 적어도 수급 관심도가 올라와 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만큼의 관심도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 구간 막혀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짧게 보면 한 사이클이 돈 거예요. 지금 바닥 잡았죠. 그러다가 다시 이 반도체 HBM 쪽 주목받으면서 제주반도체도 같이 상승 나와줬는데 결국 15,000원 구간 3번이나 뚫으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승 나오고 못 뚫어주고 사이클 돌고 다시 조정 나오는 한 사이클이 돌아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바닥 잡는지를 봐줘야죠. 보게 되면은 최근에 바닥을 잡았었던 단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약 11,000원 초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가는 일단 11,2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00원 이탈 시에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저가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열려있는 폭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1,200원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앞선 구간 매물대가 너무 두텁게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순차적으로 줄을 긋잖아요. 이게 다 매물대인 거거든요. 이게 다 지금 단계적으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소화해도 다음 구간을 또 소화해주는 이러한 단계적인 소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1,200원 구간 이탈 시에 정리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5,000원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또 단기 매물이 지금 약 13,000원 구간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안내드리고 제주반도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수익성이 올라오면서 몇 개월 혹은 뭐 몇 년 기다리면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겠죠. 다만 그 시간을 보고서 제가 투자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기다릴 뭐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11,200원 이탈 시 정리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약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안내드리고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 후에 시장에서 확실하게 관심 받는 종목으로 교체 진입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11,000원대 초반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위로 봤을 때도 너무 멀리 보면 안 됩니다. 13,000원 그리고 조금 더 보면 15,000원 정도까지 가격을 딱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반도체였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이거 채팅창의 분위기가 전부 너무 제 잠가버리기 프로젝트로 쏠려 있는 모양인데요. 빨리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목 진단을 올려주세요. 좋아요. 1472님, 이렌치스 이런 거 보내주셔야죠. 랩지노믹스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두 개를 같이 올려주신 한 번에 거예요? 2개를? 너무 좋습니다. 1타 2피? 네,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을 이렇게 팍팍 남겨주시는 네. 거예요. 빨리 위에 채팅창 올라가길만을 바라봅니다. 자, 삐비꽃님, 삐비꽃님도 조금 전에 제주반도체 갖고 계셨죠? 몇 참고해 개월, 보시면 몇 년. 좋겠습니다. 네, 몇 개월 몇 년. 무조건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다릴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을 뿐입니다. 네, 야호, 유창호, 장가 문의. 종목명 유창호. 그리고 매수 문의가 아니라 장가 문의네요. 그래요. 보류? 이거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진행이 안 되네요. 다음 종목 갈까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 잘 될 거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님의 종목입니다. 네. 나노신 소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들어가셨대요. 그래요? 85,900원, 15%. 어제 네. 에코프로 BM의 수익을 보고 나서 수익 보고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종목을 들어가셨다고 아하.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좀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손실이 전환이 되면서 하루에 좀
그 변동성을 바로 네.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노신 소재는 주가 레벨이 굉장히 바닥이네요, 지금.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나노신 소재입니다. 어제 2차 전지 종목들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결심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잘한 선택이실지 아니면 빠르게 종목 교체가 필요한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드리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그림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급락 나오고 나서 그죠? 예전에 한번 고점에서 급락 나오고 나서 박스권을 한 차례 형성을 한 가격대가 딱 이 가격대였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한 차례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이 박스권을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또 박스권을 형성을 했던 가격대가 약 한 10,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원 후반대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박스권 이탈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박스권을 형성한 가격대가 15만 원부터 18만 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다 같은 그림이거든요.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저점 이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점 이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형성을 하고 지금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대한 또 4680 배터리 수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느냐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는 지금 다 일제히 같은 그림이죠.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해서 일제히 다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이 매물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점 잡고 반등 나오다가 마찬가지 가격 분기점에서 지금 저항 맞고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박스권 매매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추세가 돌려지는 시점에 매매를 해서 다음 매물 분기점까지 들고 가는 매매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앞선 구간에 대한 이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소화해줄 때까지는 철저하게 박스권 매매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점에서 잡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못 들어주면 다시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저점 오면은 바닥 잡을 때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접근할 만한 구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잡으려고 시도를 했던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일제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 바닥권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냥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박스권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앞선 구간의 매물이 너무나도 두텁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 잡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바로 앞에 단기 매물 구간 9만 원대에 있거든요. 지금 9만 원 매물 구간, 10만 원 매물 구간, 바로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 접근을 하는 것은 저는 매력도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잖아요. 저번 주에는 로제 아파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막 시장을 이끌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트럼프 트레이딩 수혜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즉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라고 봐야 되는 거고 주도주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장세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주 이슈까지는 확인을 하시고서 반응을 보고서 들어가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대선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에는 대선 결과도 상당히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주 대선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시도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2차 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르게 들어가셨다.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도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까지 있는데 접근은 조금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뭐 이미 들어가셨고 바닥을 그래도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했었던 단가가 8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려면 저는 81,000원까지 일단은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그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일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결과가 이제 2차전지 쪽에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81,000원 이탈 시에는 정리 일단 하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81,000원 지켜주면서 계속 바닥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대로 또 2차전지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박스권 상단에서 또 못 들어주면은 다시 또 이제 이 조정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81,000원 저점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00원 이탈 시 정리.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 9만 원, 2차 목표가 10만 원 근처로 잡으시고 앞선 구간, 2차 전지는 뭐 나노신소재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뭐 LG에너지 솔루션, LLF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같은 구간에 강력한 이 가격 분기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 주어야 제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노신소재를 살펴봤습니다. 어제 들어가신 종목인데 이번 주에는 좀 성급하게 들어가시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도 같이 들고 가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진단을 도와주신 만큼 관련된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참고를 하셔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방금 상담 내용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채팅창 좀 보려고 하는데 채팅창에 오늘 시집장가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요. 종목 진단이 왜 뒷전이 된 거죠? 오늘장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와중에 또 유시윤님 현대 오토에버 남겨주셨고요. 서당깨님 왜요? 서당깨님께서 아까 전에 차고행 준비만 된 남자. 준비만 된 남자. 준비만. 결혼 얘기. 그래요. 오늘 뼈가 많이 아프군요.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라시니까 저희도 정신 좀 바짝 차려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렉키쇼 주제 3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그 코인 투자를 진짜 많이 하신대요. 왜 하느냐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3위는요? 3위는요? 주식 대비 큰 가격 변동성입니다. 저는 이 3위가 제 생각에 1위 아니면 2위일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요? 약간 예상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도 아주 큰 요인이죠. 왜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젊은 분들이 그래 맞아요. 돈이 많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의 가능성을 보면서 코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네, 3위 바로 40%를 득표를 받게 된 3위 항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위까지 알아봤으니까 1, 2위 조금 이따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쯤에서 또 관심 연구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미라는코와 함께할 시간인데요.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리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수의 낙폭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오늘 일본 증시는 0.6%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장은 우리 코스닥 비슷한 폭으로 내리고 있는데 3,300포인트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국내 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플러스 59,000원대 회복하면서 끝날까요? 59,000원 안착 여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1선 아래쪽으로 기울면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10%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에 유바이오로직스 23%까지 거래대금 크게 싣고 있는데요. 동서가 9%까지 상승을 기록합니다. 야, 이 종목 왜 움직이죠? 오늘 또 긴 윗꼬리를 다는데요. 그때 이제 블로그 글에서 이 맥심 커피 믹스 관련해서 좀 이런 분석이 있었다. 제가 이걸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맥심 커피 수출설이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나왔죠.
미국 몬델리즈가 갖고 있던 커피 기업 JD 피츠 자녀 지분을 매각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몬델리즈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동서와 함께 동서 식품의 지분 50%, 50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몬델리즈가 지분 보유한 기업 가운데 커피 사업하는 곳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동서식품 쪽에서 이해 충돌이 없이 렉신 커피 믹스를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뭐 기대를 하는 건데요. 약간 견광부회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이제 이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로 뛰어 올랐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이 나오고 상한가 갔다기보다 상한가 나오고 나서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의의 피해자는 없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날 바로 그에 대한 계획 없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밝혔거든요. 근데 끊이지 않고 계속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수급적인 변화가 있을지 좀 챙겨보시고요. 우리기술투자가 13%까지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 상승한 대신에 하락 3%대, 서울옥션이 바닥권에서 21%까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관계사 서울옥션 블루가 국내에 이어서 글로벌 STO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서 STO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K옥션과 함께 토큰 증권의 국내 법제화 작업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STO 관련주들 오늘장에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 11%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노을이 주가 최근에 올랐다가 후두둑 하락했었는데 오늘 재차 반등합니다. 갭을 메우고 나서 상승을 시도하는데 26.96%까지 크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혈액 분석 솔루션이 의료기기 국내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4%의 조정으로 14만 3,400원입니다. 리메드가 4.7%, 5%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단독 기사로 나온 보도입니다. 사진 나갈까요? 제가 좀 공유를 제작진에게 했는데 못 나가네요. 이 TM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자기기예요. 전자약 기업이거든요. 리메드가 머리 쪽에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체중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경 2개 자기 자극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했을 때 비만 어떤 그런 체중 감소 입증을 했다라고 해서 106조 비만 치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7.7%까지 상승으로 59,700원, 일신석재 트럼프 트레이딩 20%까지 상승,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 이슈로 오늘장 9% 상승이고요. 뒤를 이어서 DS단석, G2파워, 두산에너빌리티, K옥션 올라와 있죠. 8% 현재는 상승을 하면서 STO 관련주 동반 오름세입니다. 랩지노믹스가 8% 플러스고요. 엔젠바이오가 크게 지금 20%, 19%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젠바이오는 고형암 유전자 융합변이 정밀 진단 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산주 정말 잘 안 올라갔었던 한국항공우주가 외국인 기관 8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가 어제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 나왔거든요. 정말 안 갔던 방산주가 이렇게 고점 경신했고요. 방산 그리고 의료기기 중에는 노을, 퀀타매트릭스, DR텍, 라메디텍 요즘 이쪽이 좀 재료 나오면서 움직입니다. 의료기기, STO, 게임 이런 쪽에 매기가 좀 확산되는 듯한 모습, 위메이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요. 이 가운데서 과연 김영일 전문가의 관심 섹터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좀 테마주 성격의 좀 종목들로 갑니다. 의료기기냐, 게임이냐, STO냐, 오늘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로 한번 가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지켜보실 만한 가장 강력한 섹터는 어느 쪽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잘 골라서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의료 AI 쪽들은 해서 이제 뭐 노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엔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이제 루닛이나 뷰노 이러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조용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반면에 노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큰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혈액 분석 솔루션에 대해서 또 이제 인허가를 획득을 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노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역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수급이 굉장히 또 강력하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또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한가까지 돌입을 했지만 눌림 구간에 매수를 하면은 요거 한 차례 정도 더 매매가 가능하겠다. 급등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크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매력적인 종목군들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또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또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료용 AI 쪽은 저는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뭐 노을,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엔젠 바이오 정도만 지금 볼 것 같고 그 외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지금 뭐 위메이드, 뭐 그다음에 위메이드 관련된 그룹주들 같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프트업도 상당히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시프트업 뭐 그다음에 네오위즈, 뭐 컴투스 전체적으로 또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다가오잖아요. 연말에. 그러면서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뭐 미르 IP를 통해서 이제 뭐 레전드 오브 이밀이라든지 신작이 또 이제 나올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붉은 사막이 내년에 또 이제 출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랜만에 호재가 여기저기 좀 나오면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게임주들을 봤을 때 그렇게 추가적인 지속성을 보여줄 만한 종목군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메이드가 그나마 가장 좀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또 추가적인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보여지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역시나 지금 가장 주목 중인 거는 저는 STO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전에 서울 옥션도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게 결국에는 대선 관련해서 저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가상화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린 배경에 대해서는 또 케네디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케네디 후보와 또 가장 딜을 했던 게 가상화폐 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케네디 후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가상화폐 쪽에 대한 정책이 가장 또 우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가상화폐 쪽은 필연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또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옥션이 종가까지 이 정도 그림만 유지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9,000원 돌파 시도를 한 번쯤은 더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TO 관련된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더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기술 투자나 혹은 갤럭시아 그룹주들 그다음에 핑거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후발주자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살짝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매물대도 좀 너무 두텁고 이거 대응이 보통 이 트레이딩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딱 서울 옥션 하나 정도만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은 또 가상화폐는 또 대폭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탄력을 노려보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굉장히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선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대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당선이 되면 또 그 이후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TO는 이번 주까지 한번 또 탄력 노려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참 골고루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 하나의 위기 속에
종목 여러 개를 진단해 맞아요. 받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 좋습니다. 방산 예. 의료기기 STO 오늘 다 가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좋다, 긍정적이다라는 사인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몽골 얘기 나오고 몽고 반점 얘기 나오고 오늘 진짜 채팅창 분위기가 대단히 흥미롭군요. 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저는. 혼돈의 채팅창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종목 진단 마지막 종목일 것 같은데 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김명진님의 종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13,950원이고요. 비중 많지 않으십니다. 5% 갖고 계시죠? 자,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그런데 10,000원.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얼마 전에 8,000원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14,000원에 가까운 보유 가격인데,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 어떤가요? 네, 일단은 정말 길게 끌고 끌었던 이제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또 기업 결합이 또 4달 초 정도에 또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항공사들 특히나 이제 또 합병 이슈가 있던 뭐 대한항공이나 그 다음에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많이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기업 결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이제 계속해서 화물 운행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운행이 될 예정이라고 또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은 확실하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성장성을 보여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상승 나오는 쪽 보면은 이번에 뭐 ESSD나 아니면은 뭐 이제 SK 하이닉스, HBM 쪽이라든지 결국에는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주는 쪽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번 주 뭐 오늘처럼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되어야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결국 기업 결합에 대한 부분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련해서 이야기거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최종 승인이 코앞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뉴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별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넘어서 관심도가 지금 아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고 보시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가 이제 좀 많이 높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차 목표가를 어디로 잡느냐라고 했을 때 11,000원 구간, 그 다음에 2차가 한 12,0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거든요. 다음 달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정도 구간에서는 일단 정리를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주목도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관심도가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종목은 저는 굳이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물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1차 11,000원, 2차 12,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정해드렸으니까 목표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또 이 수익권을 확대, 만약에 그렇지 않다. 만약에 매물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정리하는 쪽으로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 요 구간에서 탄력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아마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구간도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계속 물량이 또 빠져나오고 있던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는 와중에도 바로 그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 종목이 지속성을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계속 물량을 빼버리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잘 판단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박투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렉키쇼 주제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오늘 들끓고 있는데, 코인 투자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젊은 세대에게 물어봤대요. 최근에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위와 2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지금 혹시 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에가 네. 1, 2, 3, 4, 5가 아니라 1, 1, 3, 4, 5예요. 그쵸. 제가 오늘 조사를 했는데 공동 1위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변의 성공 사례를 듣고 한 게 42.9%,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본 게 42.9%로 공동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의 향후 성장 가능성. 저 이유로 투자를 정말 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1위네요. 주변의 성공 사례도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블록체인 성장 가능성의 46%. 그래요. 역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렉키쇼 주제까지 다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아쉽게도 렉키쇼 시간 많이 지났네요. 여기서 바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와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